네,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? 네, 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고등학생의 행위는 교권 침해가 맞다라는 전북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. 네.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지난달 말에 6분 집중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. 예. 고등학생이 밤 8시에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교사한테 나 선생님 좋아해도 되냐라고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이 성희롱성 발언과 성기 사진을 보낸 일이었습니다. 그랬죠. 예. 이게 성폭력 특별법으로 이제 사법적 처벌까지 고려될 만한 사안이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교보위를 열고 당시 교육활동 중이라고 볼 수가 없다.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었죠. 네. 그래서 피해 교사가 이 교권 침해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 같다. 상급기관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 싶다라고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겁니다. 그래요. 네. 근데 아무튼 처음에는 이게 밤 8시니까 교육활동 중이라고 볼 수 없는 시간대다 이런 판단이었잖아요. 그렇죠. 예. 시간대 중심으로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. 그래서 이 결과가 좀 유의미한 게 당시 교보위 판단에 여론이 상당히 그러니까 반발이 거셌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걸 의식하고 막바지에 교육지원청에서 입장문을 낸 게 있는데 그걸 보면 교보위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지만 공식적으로 구제 절차가 있다. 행정심판을 통해라. 그러니까 심판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추가적으로 절차를 이행하겠다라고 써 있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피해자한테 도교육청을 상대로 혼자 싸워라라는 것과 같은 메시지다라고 해서 당시에 반발이 있었는데 해당 교사와 이 과정을 좀 함께 해오고 있는 오준영 전국시도교총회장 협의회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근데 실질적으로 교보위에서는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을 내리면서 이게 언론화되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중압감을 느끼니까 그 대책을 본인들은 회피하고 선생님에게 혼자 행정심판으로 처리하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고 아무튼 뭐 판단 기준이 좀 달랐던 거잖아요. 네. 그 뭐 행정심판 결과를 봤을 때는 사진을 보낸 시간대를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교보위의 판단은 잘못됐다라고 나와 있었는데요. 네. 조금 더 궁금해서 그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물어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논의사항은 비공개이지만 SNS상의 행위도 교육활동 중으로 봐야 할지 그걸 가장 큰 쟁점으로 삼고 논의를 한 결과 교육활동의 연속성이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번 판정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교권 침해를 판단을 할 때 다룰 때 기준이 될 만한 그런 선례를 남겨준 셈입니다. 오준영 회장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. 교육지원청에서 엉뚱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좀 혼란이 있었는데 수업 시간이 아니고 방과 후에 그리고 온라인상의 공간이더라도 교사는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이런 그 시금석이 될 만한 판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. 아무튼 교권 침해 판정은 나왔어요. 네. 자, 그럼 이제 교육지원청에서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? 그 판정을 토대로 교보위를 다시 한번 열고 이게 교권 침해다라는 뭐 결과가 나오던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시 후속 절차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사안을 심의하는 절차가 시작이 돼야 하는 건데요. 최종적으로 교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오면 그때부터 교사와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라던가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시작될 수 있는 시점도 한 2주 뒤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인데 지금 계약했나요? 계약했습니다. 했습니까? 네. 했는데 이번 주부터 했는데 그 전부터 이제 방학 때 보충 수업 기간이라던가 임시 분리 조치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교사가 이제 해당 학생이 있는 반에 수업을 들어가야 할 경우에는 학생이 미리 빠져나와서 교장실에 가서 혼자 학습을 하는 그런 식의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. 사실 이걸로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이거 완전한 분리 조치가 아니라 그냥 임시 분리 조치잖아요, 말 그대로. 그렇죠. 말 그대로 임시였고 더군다나 그 학생이 친구들한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좀 소문을 퍼뜨렸고 그 소문이 교내에 돌면서 교사의 귀에 또 한 번 들어가면서 이제 교사가 매일 마주쳐야 하는 어떤 불편감 그리고 압박감이 있었던 상황인데요. 오준영 회장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. 많이 불편했죠. 선생님도 아이들이 자기 쳐다만 보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들 시기잖아요, 심적으로. 쉬는 시간, 복도에서 혹은 뭐 급식 시간, 점심 시간에도 마주칠 가능성이 있잖아요. 없는 건 아니잖아요. 학교에서는 최대한 선생님을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도 고려하겠다라는 답변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계획은 없었어요. 네. 또 사실 근데 애초에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시간대가 된다는 거는 사실상 좀
납득하기가 어려운 이유이기도 한데요. 아니 요즘 어떤 시대인데 뭐 교실 안에서만 학생과 그 선생님의 좀 뭐 소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. 늘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같기 때문에 그래서 더 교권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할 경우에는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근거조차도 마련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번 사안으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후속 조치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 건데 네. 사실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도 좀 지켜보아야 될 것 같네요. 네. 자,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. 유승민 작가였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고맙습니다.